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사실 좀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시간이 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짬을 내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고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가 이 영상 시즌을 처음 접목했을 때부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까지는 계속 들고 가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간 특히 이 최근에 이 행보가 이 하락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여기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일일이 요즘은 오히려 회사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창을 더 못 보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고통이 덜해졌다라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일입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6,000원 선에까지 떨어지면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생각으로 총알을 조금 확보해 놨습니다만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66,000원까지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올지 아니면 이게 저점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저는 계획대로 할 거고 계획한 시간대까지 끝까지 한번 비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배당 용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주주가 아니다, 공매도 세력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그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존버님께서 일주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나 이번 영상 몇 주째 보고 있는데 매번 분석하는 게 틀리다. 공매도 치고 있으면서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닐까 하는 반대적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주주라는 사실을 공개해 주세요라는 이 댓글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웃었는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배당금 받았는 이 통지서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회사로 왔더라고요. 오늘 날짜 이것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세력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재무제표만 보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시젠에 좀 영혼까지 좀 많이 실어 있는 그런 물려 있는 그냥 일반 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 저처럼 뭐 하루하루 사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시즌 하루하루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목표했던 그거 끝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일기처럼 처음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공매도의 먹이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이 부분 오늘 이 양봉이 저점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좀 떴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것을 좀 얘기를 해 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투자자별 들어온 수급을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과 기관이 오랜만에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으로 들어온 날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왔고 앞으로도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개미들의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개미들 이 시즌에 대한 종목 아마 조금이라도 오르면 다 털고 나갈 그런 개미들로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물량들 저점에서 좀 많이 잡아가더라도 추후에 우리 끝까지 버티는 삐대 보는 이런 개미들한테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는 말씀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5%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65%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젠 호재성 뉴스랑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특징 뉴스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재성 뉴스입니다. 아마 장중에 떴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과거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사용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독감 동시 진단 키트를 권장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진단 키트 미국에서 FDA 승인 다른 키트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 그 이제 주인공이 시젠, 수젠텍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시젠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 계절성 독감 겨울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시젠이 개발한 독감과 코로나를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제품이 시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젠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젠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멀티플렉스 진단키트 시젠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이 독감이랑 동시에 이제 그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달에 최근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바이오 진단 장비 기업인 바이오라드와 FDA 공동 승인 현지 유통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 내에서 FDA 승인을 받기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진입 장벽이 좀 바이오주들이 막혀 있는데도 시젠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라드와 함께 같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비전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바이오라드의 탄탄한 기술력, 현지 영업망이 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된다면 향후에 이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다른 진단 뭐 키트들도 미국 시장에 많이 이제 뿌려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거죠. 누가 FDA 승인 추진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많이 뛰냐 안 뛰냐, 어떤 주식이 진단키트가 여러 개 많지만은 그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를 가려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정황상 시젠이 선두로 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델타 변이 소식이거든요. 델타 변이 전 세계가 지금 강타 중이고 신규 확진이 한 달 새 2배로 지금 뛰었습니다. 전파력이 엄청나게 강한 델타 변이가 132개국에 지금 확산이 되었고 하루 확진이 28만에서 64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WHO에서는 그동안 성과 다 이를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CDC에서 백신이 안 되는 새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위드 코로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자, 델타 변이 미국에서 6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델타 변이보다 더 센 놈이 온다라고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죠. 코로나가. 팬데믹 종식에는 지금 빨간불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전염력에 있어서 아직까지 비밀에 대해서 여전히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종식이 언제일까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빠른 변이 따라잡기 쉽지 않아서 치명적인 새 변이 출현 우려,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우려를 범하고 있죠. 만약에 이 치명적인 새 변이 출현이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공황 상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델타 변이 급속 확산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종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앞으로 종식은 없다. 단 위드 코로나, 독감처럼 이제 계절성으로 이제 찾아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독감도 백신이 있지만 영국에서 매년 2만 명 이상 사망을 하고 있죠. 이 코로나는 아직 치료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식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 질병을 우리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이 독감처럼 겨울철만 찾아오면
노년층이나 사망을 많이 불러오는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고 백신을 지금 계속적으로 맞고 있긴 하지만 이 백신의 효과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부스트샷을 또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새 변이에 감염자 3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기사가 떴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면역에 있어서 뭐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중증을 예방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백신으로 100% 면역 기대할 수 없고 덜 치명적인 종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즉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전 국민이 접종을 해도 델타 변이가 사실상 막기 어렵죠. 지금 우리가 막 방역 체계를 엄청나게 해도 막기 어렵다. 그럼 유일한 대안은 뭡니까?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싱가포르하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가 사실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 위드 코로나가 가능합니다. 이 독감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갖고 가려면 독감 치료제 나름대로 있죠. 그리고 백신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우리가 코로나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중증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직면하게 되었죠. 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종률이 7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감소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 교수가 얘기하기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에서 5 정도로 평가됐는데 델타 변이는 그것보다 지금 2배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접종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금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다라는 게 이 정 교수의 주장입니다. 정 교수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고 그래서 감염 생산 지수가 5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상 전체 인구를 접종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기대했던 집단 면역,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백신을 계속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식을 2명 키우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코로나를 더 이상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바이러스로 만들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저도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게 또 문제죠.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감염률을 좀 낮추겠다고 백신을 맞아버리면 지금처럼 델타, 뭐 감마, 람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새로운 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다시 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시젠이라는 종목이 과연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무리수가 있을까? 진단키트, 모든 진단키트가 다 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회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안정적이고 기술력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젠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영상을 찍고 그러게 하고 있다. 모든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돈을 잘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제 차별이 돼서 어떤 점점점점점 조금씩 소외가 되는 진단 업체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휴가철이죠. 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이 1000명대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휴가가 끝났을 때 과연 얼만큼 올라갈지 사실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휴가 잘 보내시고요. 8월달은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시젠
언젠가는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무량이 좀 많아져서 영상을 자주 쉬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저도 시즌 보고 있고 주식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여러분과 같이 소통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